2020년 3월 5일 TBS 뉴스공장 서두에서 김어준은 이제 공무원 아닐까 정치인일까 라는 말로 윤석열에 대한 비판을 시작하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충정 운운했던 것,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절친인 주진우를 불러내서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것, 그게 다 공무원이어서 그랬던 건가요? 이명박 시절의 조현호 경찰청장은 김어준의 단골 조롱거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홍남기 장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들은 뉴스공장에 출연한 최백은에 비해서 수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 모두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공직자들입니다. 김어준이 말하는 공무원입니다. 김어준이 윤석열 비판을 시작한 다른 이유가 있을지언정 공직자가 아니라 정치인이어서 그렇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 그동안 쭉 이어오던 친윤석열적인 행보의 방향을 틀었는지 몰라도 일관성 없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자기 합리화하려 드는 것은 청취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뻔뻔한 기만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으며 뻔뻔하게 과거를 부정하고 말 바꾸게 해대는 김어준은 공적자금 서울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TBS에서 퇴출돼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호구맨입니다. 방송을 매주 준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뭔가 새로운 소식이라기보다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게 누적되는 이야기의 스트레스 강도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짜증나는 지난 한 주간의 이재명과 관련된 소식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팟빵을 통해서 그린그린님, 패독스님, 내사랑 딱풀님, 후원 계좌를 통해서 소피아님 후원해주셨습니다. 청취자 성원 늘 감사합니다. 최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공개 저격하고 나섰는데요.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웬만하면 아직 때가 아니다 싶어서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그동안 양아치 같은 행동으로 주목을 끈다. 내가 보기엔 책같지 않은 책 하나 읽어보고 기본소득의 선지자인 양 행세하고 걸핏하면 나무의 당면 가지고 조롱한다. 하도 방자해서 한마디 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를 했습니다. 이 글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2월 28일, 3월 1일, 3월 2일, 3월 8일, 그리고 지금 녹음하는 오늘인 3월 9일까지 연이어 이재명을 저격하는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이재선 씨에 대한 언어폭력, 그리고 기본소득론, 성남FC 문제 등 그동안 이재명 비판 측, 저희 측 입장이죠, 말하자면 담론들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3월 8일에는 또 무상연애라는 말로 영화배우 김보성과의 불륜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에도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도정에만 전념한다고 하시긴 했지만 언제든지 도정보다 국정의 기회만 노리고 있을 것이라며 또 이재명을 공격했습니다. 요거는 근데 좀 이렇게 풀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읽어보니까 정부의 재난지원 정책 가지고 퍼주기다 그런 식으로 정부 비판하는 내용들도 많아가지고 전문을 따로 소개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 페이스북 글에서도 이재명을 향한 공격 부분만 떼서놓고 보면은 상당히 정확한 지점을 타격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재명을 향한 이런 날선 공격에 경기도 디지털 플랫폼 자문위원장 황교익 씨가 한마디 했죠. 3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 글을 게시를 했습니다. 홍준표는 윤석열부터 이기고 이재명에게 덤벼야 합니다. 급이 안 맞습니다. 이재명이 대응도 안 하잖아요. 라고 말이죠. 네. 좀 웃깁니다. 황교익 씨 말 들으면 지지난주에 김세현 전 의원과의 설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재명이랑 김세현이 동급이라는 소린가요? 그럼 이재명 급이 한참 낮아지는데? 현직 의원도 아니고, 뭐, 대권 주자도 아니고, 거의 듣보잡 수준이었던 뭐, 김세현과 이재명이 동급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황교익 씨의 뭐, 이재명에 대한 충정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방 논리를 펴시라면은, 좀 치열하게 고민하고 글을 쓰시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이거 너무 날로 먹으려 든 거죠. 금세 모순이 드러나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이재명에게 점수 따보려고 하신 겁니까? 세상 너무 쉽게 보고 사시는 것 같아요. 작년 8월에 이제 그 대부업 최대 금리를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뭐 당시 당대표였던 이해찬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이재명이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죠. 네. 이때 이 편지에 호응해서 가장 발빠르게 입법안을 들이민 의원이 하나 있었으니 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로 김남국 의원입니다. 뭐 이후로도 이재명의 입법 요구에 적극적으로 움직여 왔고, 그래서 뭐 입법 뭐 청부 입법 아니냐, 입법 대리인 아니냐 그런 식의 이제 조롱도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당신 이재명이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질문에는 언제나 이제 손살이 좋았던 뭐 김남국 의원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고 드러내는 걸로 보입니다. 네. 3월 3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 새벽 4시에 일찍 일어나서 기본주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뭐 요날 이제 3월 3일 오전에 착실히 공부하고 오후에는 광교에 있는 기본주택 공보관에 들러서 뭐 어떤 정책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는데요. 이거 기본주택 공보관 홍보글 같기도 하고 뭐 좀 그렇습니다. 네.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고 뭐 시행이 뭡니까? 뭐 아직 입법돼서 시행 예정인 것도 아닌 정책인데 이걸 무슨 홍보관까지 지어가지고 홍보하는 건 무슨 경우인가 싶습니다. 일단 이거 경기도 예산으로 이재명 자기 공약 홍보관까지 지어낸 경우 아닙니까? 참 도의회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뭐 최근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뭐 이재명계 민주당 의원이 30명 가량 되고, 김남국 의원은 이 그룹에서 뭐 회의록을 작성하는 서기 역할을 맡고 있다고도 합니다. 네. 뭐 이건 떠도는 이야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요. 참 이런 거 보면은 김남국 의원은 늘 누구에게 빌붙어가지고 숟가락 얹고 빌붙어서 살 국리 찾는 타입 같습니다. 뭐 이동형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재명인가 싶습니다. 네. 끈 떨어져가지고 비빌대기 전에 홀로 서기 할 생각 없으십니까? 뭐 의존적인 남자는 매력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태 못소리겠죠. 3월 4일 KBS 제1라디오의 주진우 라이브에서 뭐 이재명의 전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재명의 기본소득이라는 말로 이제 뭐 주진우가 자락을 깔고 인터뷰를 시작을 하는데, 참 첫 대목부터 많이 거슬렸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기본소득론 나왔을 땐 주목을 좀 받았죠. 그래서 이제 주목받은 끝에 연구와 검증을 거쳤고, 그 결과로 기본소득이라는 이 정책은 일부 신흥 개발 국가에서나 유효할 방법론이다라는 걸로 이미 뭐 학계의 정설이 돼버렸는데 말이죠. 근데 무슨 주목을 지금 어떻게 받고 있다는 겁니까? 뭐 주진우 씨 뭐 경기도에서 이거 한마디 해달라고 뭐 요청이라도 들어왔나요? 참 이렇게 시작한 이제 인터뷰에서 이재명은 뭐 코로나 시국에 도정이 바빠서 뭐 다른 거 살필 겨를이 없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3월 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는 경기도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는 이재명 지사 포함 8인입니다.
대체 경기도가 미얀마 시국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쁘다면서요. 근데 이런 거 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녹음하는 날인 오늘 3월 9일 이낙연 대표의 이제 당대표로서 마지막 그 당무위원회 참석차 또 이재명이 국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당무위 참석을 자주 하지는 않았으나 이낙연 대표의 마지막 일정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왔다고 합니다. 바쁘다면서요. 서울까지 올라올 시간이 있었습니까?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SNS에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이낙연 대표의 퇴임과 이제 향후 일정 같은 거에 이제 관심이 쏠릴만 하니까 그런 관심에 대한 물타기, 그리고 이제 이재명 자기세 과시, 그리고 이걸로 이제 또 기사로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자기 얼굴 한 번 더 팔기 등으로 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바쁘다고 뭐 엄살은 떨면서 자기 광파는 일을 엄청 하고 다니는데 이게 뭐 도지사 일 잘하는 겁니까? 그리고 무슨 이낙연 대표 응원하러 갔다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3월 5일 이제 이낙연 대표의 춘천 일창에서 사고가 있었죠. 중도 유적 지킴이 본부라는 단체의 대표인 이제 이정희의 소행입니다. 계란 던진 사건 말이죠. 이 단체 참 수상합니다. 춘천의 중도 유적지를 지키겠다는 이 단체는 지난 2월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명이 경기도 문화재 보존과 전승에 1,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환영의 기자회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좋습니다. 다른 지자체지만은 문화재 보호 정책을 환영한다는 입장 낼 수도 있죠. 근데 왜 그걸 경기도청 앞에서 해야 합니까? 제가 만약에 그 중도 유적을 지키는 입장이라면은 오히려 중도 유적지 부근에서 경기도는 이런 것도 하는데 강원도는 뭐냐라고 규탄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유적지 앞에서 그런 회견을 열어야지 중도 유적지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주목하게 되는 거죠. 이걸 경기도청 앞에서 이런 걸 했다는 거는 경기도청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단체 그리고 강원도 춘천의 유적지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왜 사무실이 수원에 있습니까? 경기도 수원에 있습니까? 이 단체의 대표인 이정희는 지난 총선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후보로 출마하려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 단체의 정체성이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비례 후보 심사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그 정체성이란 게 이제 위서로 판명난 역사서인 환단고기를 추정하는 이른바 환빠입니다. 네. 환빠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국수주의와 음모론으로 무장한 종교단체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체는 이낙연 대표에 대한 테러와 이재명 지지 행보에 대해서 문화재 보존에 적극적인 지자체장을 지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경기도가 적극적일까요? 1,000억 투입한다는 발표는 있었지만은 경기도에서도 지금 춘천의 중도 유적 개발과 비슷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 연천의 무비월드 테마파크입니다. 연천은 조선 후기 도자기 생산지였던 관계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무비월드 테마파크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경기도도 이런데 왜 이런 거 무슨 이재명이 특별히 문화재 보호를 잘한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좀 이재명 지지에 대한 변명이랍시고 그런 소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닥 설득력 없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경기도 수원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 단체는 이재명 지지 모임인 네이버 이지모의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스토리 등에 종종 글을 올리기도 해왔습니다. 후 유적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면은 뭐 이재모에도 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커뮤니티에서 충분히 활동하고 홍보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이재모에서 활동하는 게 눈에 띄는 걸까요? 그렇게 이게 뭐 유적지 보존이라는 명분으로 만든 조직이긴 하지만은 외곽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조직 아니냐는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정황상 그렇다는 거죠. 3월 6일 경기도청 블로그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 탭에는 이와 관련한 해명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춘천시 중앙시장 방문과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킨 중도유적지킴본부는 경기도청과 무관하다라고 말이죠. 예. 도청 앞에서의 기자회견은 경기도청과 협의된 일이 아니며 이 단체에 어떠한 지원도 한 적 없다고 합니다. 뭐 그러시겠죠. 하지만 이재명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는 모양새가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건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보고 있으면은 그 이재명을 중심으로 각종 사이비들이 모여들고 있는 게 보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유사경제학자 최백은, 그리고 음모론과 유사과학 신봉자인 목수정, 거기다가 이제 지금은 또 이 환빠들까지 말이죠. 이런 사이비들이 그 대권의 주변부에 득실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정권 시절입니다. 최순실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말 창조경제, 이 창조경제라는 말이 창조과학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시가 이제 진화론을 부정하며 입증할 수 없는 그 창조론을 주장하던 창조과학자들이 기승을 부렸던 시절입니다.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없애낼 만의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또한 박근혜 집권 1년차의 광복절 메시지를 보면은 환단고기를 그대로 인용한 문장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사이비들이 대권 주변에서 이제 활개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랬던 그 시절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시절의 끝이 어땠는지는 모두들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이유가 하나 추가되는 셈입니다. 다음은 이제 3월 3일 한겨레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전국 지역화폐 붐속에 허위 결제로 억대 차액 챙긴 일당 검거라는 기사입니다. 네. 상품권 깡, 발음이 이렇게 안 되냐. 상품권 깡 조직 검거 기사입니다. 이제 뭐 지역 상품권의 그 10% 인센티브를 노린 깡 조직입니다. 근데 이제 차액이 4억 원 정도라고 하니까 10%니까 대략 그러면은 실제로 깡한 상품권 액수는 40억대쯤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니까 아주 대규모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경기 남부 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검거된 조직은 경기도, 충남, 울산 등지에서 상품권 깡을 해왔다고 합니다. 길게 말하고 싶진 않고, 이래도 지역 상품권이 아니고 지역 화폐입니까? 이걸로 골목 상권이 살아난다고요? 그리고 깡 조직은 단속하면 된다고요? 단속해서 그렇게 다 해소될 것 같으면은 음주운전이나 마약 같은 거는 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3월 5일 그 경기도는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아직 최종안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대략 4천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상품권을 5년간 지급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이거 작년에 방송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말 하겠다고 지금 나선 거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 이게 무슨 실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게 기본소득 실험이라고요?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기본소득 실험들이 이미 해외에서 있어 왔고,
효용성이 없다고 결론 지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거 이재명 대선령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체? 이 3월 5일 이제 또 다른 어이없는 소식이 하나 있었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신용도에 관계없이 1인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10년간 3% 금리로 대출해주는 이제 대출 상품을 만드는 방안을 협의하자고 5개 시중은행에 제안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신한, 국민, 하나, 농협 등 4개 은행에는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이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우리은행에는 또 전화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은행은 공문 안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이 공문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우선 만 25세에서 26세 또는 결혼 정년기, 그래서 이제 남성은 만 33에서 34세, 여성은 만 29세에서 30세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라는 이제 계획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 상환 혹은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식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일시 상환의 경우에는 대출 기간 동안 한 번도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대출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 등을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경기도는 이런 대출이 가능한지, 만기 추가 연장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이제 지난달 24일까지 각 은행에 회신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5개 은행 모두 회신을 따로 보내진 않았다고 하고요. 이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아예 대꾸할 가치도 없다, 그런 식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 기사 내용에 보면은 이제 다들 은행권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현실성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경기도는 또다시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내놓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중은행에 보낸 공문은 서민금융정책으로서 기본대출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문의했던 것으로 보다 완전한 정책 설계를 위한 자문 절차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한 거지 제안한 건 아니라는 그런 얘기죠. 이것도 일단 이 해명을 보면 참 어이가 없는 게, 그러면 그동안 이재명이 기본소득이라고 떠들었던 건 뭡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면회망상 굴려가지고 바로 입으로 뱉어냈다는 소리 아닙니까? 실현 가능성 여부 검토하지도 않고 그냥 욕먹으니까 이제 와서 실현 가능성 여부 검토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아무튼 또 이재명이 또 이제 별도로 이와 관련해가지고 7일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계산 빠른 직업이 은행원인데 실대출 위험이 0인 대출 상품 문의에 부담을 느끼더니 어처구니가 없다. 은행원과 기자 중 과연 누가 경기도정을 비방하기 위해 혹세무민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확실하다면 위험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2010년 전국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라토리움 선언이 있었죠.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남시에서 말입니다. 그 당시 시장이 이재명 당신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선언할 필요도 없는 모라토리움이었음에도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키우고 주목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모라토리움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런 짓거리를 이미 한번 벌인 사람이 보증을 선다는데 대체 누가 믿습니까? 애초에 정책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기도 하지만은 자기 믿고 뭘 하려면 이건 문의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만약에 표했다면은 질문했는데 이제 답변이 부정적으로 돌아왔다면은 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가능성이 별로 없나 보구나 하고 받아들일 일이지,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다고 화내는 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문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의를 가장한 지시 행위 같은 거죠. 뭐 그 말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조폭두목 같은 범죄자들이 이런 식의 요법을 많이 구사한다고 하죠. 뭐 살인 청부를 직접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살해 대상을 그저 언급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뭐 알아서 처리하라는 속내가 깔려 있는 거고, 아니면 혹은 누구 협박할 때도 보면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이제 뭐 누구는 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슬쩍 한마디 흘리는 식인 거죠. 이재명이 저 문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는 문의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음에도 사실은 그게 문의가 아니고 강압이고 지시라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 됩니다. 3월 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나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 뭐 곡간 타령 말고 도둑을 잡으라. 그런 식의 이제 글을 또 썼습니다. 이거 뭐 그동안 해온 아주 익숙한 말들입니다. 뭐 지난해 경기도의 세금 징수액과 징수율을 언급하면서 뭐 재정은 그 복지 재정은 새는 돈 잡고 도둑들을 잡으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도둑들 잡아가지고 경기도 재정이 이제 아주 충분한가 보죠. 지방채는 왜 발행합니까? 뭐 새는 돈을 잡는다고요? 공약성 정책 홍보로 나간 돈들을 허공에 뿌려진 새는 돈 아닙니까? 직무와 연관성도 없는 사람들 낙하산 인사로 꽂아놓고 그 월급 주는 거, 그건 새는 돈 아닙니까? 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지급하면 발생하지 않을 그 지역 상품권 발행 추가 비용은 새는 돈 아닙니까? 참 그렇습니다. 현대에 이르러가지고 그 상태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각종 의료기기들의 등장으로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와 입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그 머리 뒤쪽에서부터 발달을 시작해가지고 뇌의 앞부분인 이제 전두엽이 가장 늦게까지 발달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그 이제 대략 한 청소년기에서 이제 30살 정도까지 발달을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두엽의 역할이라는 게 본능, 뭐 공격성, 도덕성 등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다움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뭐 그리고 지능에도 크게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하죠. 흔히들 말하는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은 이 전두엽 발달이 일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렇게 된 이제 이유는 선천적일 수도 있고, 뭐 후천적인 요인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천적인 요인이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뭐 어린 시절 혹은 청소년기에 뇌 이제 전두엽 부위에 이제 충격을 강하게 받았다든지, 뭐 머리를 다쳤다든지 하는 이유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뭐 학교 선생님한테 많이 맞은 원한으로 자신도 커서 이제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때리고 싶었다는 이재명 씨. 어릴 때 그때 맞은 부위가 머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